사람들이 한때 믿었던 10가지 미친 이론들. 1. 벌컨 행성. 한때 천문학자들은 머큐리의 궤도가 고전적인 역학이 예측한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고 보았고 수은과 태양 사이에 행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행성은 벌컨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이론은 그 당시에는 꽤 합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왕성은 우라노스의 궤도를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예측된 후 직접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벌컨은 태양에 가까워서 쉽게 탐지되지 않아서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머큐리의 궤도에서 관찰된 차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고 벌컨은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시도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다가 나중에 더 나은 아이디어가 발견되면 그것을 데이터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청결. 의사들은 신사의 손은 항상 깨끗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들을 차례대로 치료했으며 때로는 시체도 손을 씻지 않고 다뤘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환자를 다룰 때 손을 씻어야 한다고 처음 제안한 이그나츠 제멜 바이스는 동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고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으며 14일 후 거기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3. 두개골학. 두개골학은 두개골의 구조를 통해 사람의 성격과 정신 능력을 판단하려는 학문입니다. 이 가짜 과학은 정신 능력이 뇌 표면에 있는 기관에 위치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두개골을 통해 시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엔나 의사인 프란츠 요제프 갈은 뇌 표면에 26개의 기관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살인자를 특징짓는 살인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불화소. 불화소는 한때 모든 가연성 물질의 휘발성 성분으로 여겨졌던 가상의 물질로 연소시 불꽃으로 방출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론은 1667년에 요한 요아임 베처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연소나 금속의 부식 같은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현재는 산화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5. 방사선이 건강에 좋다. 100년 이상 전 연구자들은 방사선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류머티즘을 위한 라듐 펜던트, 활력을 위한 천연 라돈, 물 관절염을 위한 우라늄 담요, 소화를 위한 토륨 약물, 건강을 위한 방사선 물 등을 판매했습니다. 마리 퀴리조차 방사선이 해롭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6. 연금술. 아이작 뉴턴은 연금술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연금술은 기본 금속을 더 귀한 금속으로 변환하려는 과학이었으나 현재는 신뢰받지 않는 과학입니다. 그는 이 주제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술로 연금술이 가능한데 대형 하드론 충돌기가 원자를 충돌시켜 금 입자를 만들 수 있지만 생성되는 양은 매우 작고 금의 가치보다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7. 호문클루스. 형질 발생설은 정자가 동물체라고 불리는 완전한 개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유전 이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발달은 이 개체를 확장시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호문클루스라는 용어는 후에 수정과 출산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정자가 호문클루스라면 성인과 크기만 다를 뿐 똑같다면 그 호문클루스는 또 다른 정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문클루스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자론자들은 이를 치명적인 반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이미 존재한다는 설명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8. 방황하는 자궁. 방황하는 자궁에 대한 믿음은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2세기 갈렌의 동시대인인 아레타이우스는 자궁이 제자리를 떠나 몸 안에서 떠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궁이 몸을 돌아다니며 어지러움, 신경질, 성욕, 불면증, 체액 저류, 복부의 무게감, 근육 경련, 호흡 곤란, 과민성, 음식이나 성욕 상실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 등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9. 피를 빼는 치료. 피 뽑기 또는 혈액을 빼는 치료는 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치료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중세, 르네상스, 계몽 시대를 거쳐 아랍과 인도 의학에서 발전했습니다. 의사들은 더러운 피를 제거한다고 생각하며 거의 모든 질병에 피를 뽑는 치료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지 워싱턴은 피 뽑기 치료를 굉장히 신뢰했고 3리터의 피를 10시간에 걸쳐 빼낸 결과 이 치료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종종 의사가 처방했으나 이발사들이 실제로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의사와 외과 의사가 구분되었습니다. 이발소 기둥의 줄무늬는 피 뽑기와 치과 추출 수술과 같은 작은 수술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유래했습니다. 10. 약으로서의 수은. 수은은 소독제, 매독 치료제, 불사의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은 클로라이드는 이뇨제, 외용 소독제, 완화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때 수은 클로라이드는 매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독성 때문에 때때로 그 독성 증상이 매독의 증상과 혼동되기도 했습니다.